안녕하세요. 뉴스킨 사업가 이나경입니다. 저는 이제 뉴스킨 8대 특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드리려고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뉴스킨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 뉴스킨을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뉴스킨 무조건 좋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 검토를 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뉴스킨의 8대 특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드리려고 해요. 뉴스킨이 단순히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타사보다 이런 게 좋아, 이런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고르시는 데 있어서 조금 올바른 기준에 대해 저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기 전에 앞서서 짧게 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뷰티업계에서 피부 미용 쪽 분야에 14년간 종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회사 다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저희가 요즘 이제 인턴도 있죠. 직장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인턴부터 해서 뭐 평사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진급을 하시는데 저희 쪽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제 시다발이라고 하죠. 스텝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도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갔고요. 저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제 경력이 좀 찼을 때는 에스테틱도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에서 이제 저는 슈퍼바이저, 각 지점에 있는 에스테틱 저희 지점들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리하는 슈퍼바이저 총괄 팀장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위탁으로 조금 제가 대리 운영도 했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전임 강사로 아카데미 전문 아카데미에서 이제 피부 미용을 좀 꿈꾸는 분들한테 전임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에스테틱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가 시간상 나눌까 말까 제가 그냥 짧게 나눠볼게요. 제가 14년 동안 제 업계에 있으면서 제가 좀 고민했던 게 한 3가지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저는 제 수입이 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네, 늘 마음에 들지 않았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분들하고 다르게 남들이 쉴 때 일을 해야 돼요. 사실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는 저희 쪽이 그런 직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스텝 시절을 할 때는 저는 12시간씩 일했어요. 12시간씩 주 6일, 한 달에 60만 원. 저는 이렇게 열정페이로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항상 일을 할 때마다 제 수입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제 경력이 어느 정도 차서 제가 이제 슈퍼바이저 총괄팀장을 하고 위탁 운영을 할 때 수입이 많이 늘기는 했지만 남들에 비해서 제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많은 수입을 벌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제가 거의 전 지점을 다 관리를 하면서 이게 매출이 얼만큼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 이걸 다 알아버렸으니까 제가 받는 게, 난 이렇게 개처럼 일하는데 나한테 이만큼의 매출을 뽑아주는데 나한테 이거밖에 안 줘? 저는 그런 부분이 늘 좀 만족스럽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제가 있는 그 업계에서의 좀 한계점을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 쪽은 크게 이제 3개로 나뉘어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그러니까 대기업 같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조금 규모가 있게 개인이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작게 그냥 동네 미용실처럼 개인이 혼자 1인 샵으로 운영을 하시거나,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하시는 목적들이 내가 생계를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한테 드리는 어떤 서비스를 높여서 금액을 올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금액을 낮춰서, 뭔가 이제 수요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한 집 건너 보면은 피부관리실 되게 많이 보시지 않으세요? 동네만 봐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으로 자꾸만 다 같이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사실 이제 업계에서는 발전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고, 예를 들어 직원을 고용을 해서 이제 운영하는 샵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고객한테 받는 금액이 낮아버리니까 선생님들한테, 직원들한테 제대로 된 금액을 페이를 지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쪽이 또 한편으로는 되게 이직률이 잦거든요. 굉장히 이직률이 높은 직종이에요, 저희 쪽이. 왜냐면 또 가려고 하면 갈 수 있는 데들도 되게 많고 수요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직률도 굉장히 잦아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뭔가
대표든 원장이든 아니면 직원이든 그냥 아예 우리 피부 미용 업계에 있는 사람들 자체들이 뭔가 마인드를 조금 바꿔서 우리의 실력을 조금 업그레이드하고 우리의 몸값을 높여서 고객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주고 제대로 된 금액을 받고 뭔가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 너무 좋을 텐데 왜 이게 안 되지? 저는 이게 늘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업계에 영향을 좀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저는 생각했을 때 교수였어요. 교수가 되고 싶어서 저는 이제 대학원을 준비를 하면서 경력을 쌓을 겸 이제 아카데미 전임 강사를 하고 제 샵을 이렇게 운영을 했었던 거였어요. 요 세 가지를 다 병행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마지막 현실 점검이 됐던 게 제 샵을 운영을 해보니 혼자 작은 개인 샵을 운영하는데도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 시간을 또 제가 빼려고 하면 그만큼 고객을 제가 못하게 되니까 수입이 없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좀 늘리고 싶으면 직원을 고용을 해서 샵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저만큼 하게끔 제 직원 교육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자신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야식도 엄청 많이 먹고, 제가 사실 술을 못해요. 안 하는데 그때는 술도 되게 했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러다가 한 3개월 만에 15kg가 쪘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이제 이 사업을 전달해 주신 저희 나에서 사장님을 이제 제가 SOS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뉴스킨 제품을 TRIT를 이제 하고 파마넥스 제품들 이렇게 통하면서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아무래도 제가 전문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깐깐하게 검토했어요. 굉장히 깐깐하게 봤고 객관적으로 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제 샵에 바로 접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뉴스킨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예요. 저 이거 20대 때거든요. 이게 이제 저 20대 때고 지금 이제 현재 모습인데, 20대 때가 이때가 제가 27살인가 이랬어요. 그리고 체중도 이때보다 지금이 한 10kg 이상 찐 상태예요. 이때가 훨씬 더 말랐었어요. 근데 저도 여드름이 되게 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거 혹시 확대 가능한가요, 사장님? 확대가 안 되나요? 보시면 화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러블 흔적들이 되게 가려지지가 않았어요. 컨실러로도 막 가리고 해도 이런 게 워낙 심했었고, 피부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소 침착이 되게 심했었어요. 이랬던 피부였고, 지금 제가 이제 뉴스킨을 계속 꾸준하게 쓰고 뭐 바르고 먹고 하면서 이제 좋아진 거 제 비포 애프터 조금 공유 좀 해드릴게요. 너무 이제 줌 빼주셔도 돼요. 넘길게요. 네, 그러면 이제 짧게 제가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됐던 이제 뉴스킨이 뭐 하는 회사야 짧게 소개 드릴게요. 뉴스킨은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우리가 보통 먹고 바르고 하시는 생활용품들 아니면 생필품들 이렇게 광고하는 거 보면 좋은 성분들 들어간 거 광고 되게 많이 하죠. 좋은 성분 들어간 거 되게 광고 많이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기업에서는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법으로 규제되어 있지 않거든요. 법으로 특별히 규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기업에서는 특별히 공개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매출과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뉴스킨은요 좋은 것만 있고 진짜 나쁜 건 없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왜 이 나쁜 게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조금 나눠볼게요. 빠졌나? 작살내놨어.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화장품 고르는 제가 기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품 고르는 기준을 아시기 전에는요 일단 피부에 대해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피부는요 표피와 진피, 피하지방 이렇게 세 가지 층을 합친 걸 피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딱 봤을 때 피부 되게 탱탱하시네요, 되게 좋으시네요, 이렇게 하는 피부가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되는 게 이 진피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진짜 피부, 진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진짜 피부를 감싸고 있는 게 표피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육안으로 이렇게 손등 보셨을 때 비춰지는 이 피부가 표피고요. 표피는 사실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우리 A4용지 두께 정도 있죠? 그 정도 사이즈밖에 사실 되지 않아요. 굉장히 얇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진피가 있고 피하지방, 그리고 이 밑으로 뭐 근육, 혈관들이 지나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피부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진짜 피부를 감싸고 있는 이 보호막인 표피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홈케어, 우리가 집에서 바르시는 스킨케어 화장품들 있죠. 걔네들도 사실은 이 표피가 건강하게끔 유지가 될 수 있게끔 가꿔주는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랑 나눠볼게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피부 하면은 약간 미의 기준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피부도 우리 인체를 덮고 있는 장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면적, 두 번째로 큰 게 피부예요. 그리고 최전방에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고 보호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피부를 단순히 미의 기준, 어떤 미의 목적으로 바라보시는 거는 조금 낮은 관점이고요. 사실은 건강의 목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피부가 하는 역할은요. 피부는 호흡을 해요. 1% 호흡. 우리 이렇게 숨 쉬실 때요. 폐가 호흡을 하잖아요. 폐가 99% 호흡을 하고요. 피부가 1% 호흡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화상을 입게 됐는데 우리 피부에 예를 들어 한 3분의 1 정도가 화상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이 피부의 기능이 소실이 돼서 40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1% 호흡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설작용이에요. 이 피부를 통해서 우리 운동 막 열심히 하시거나 더운데 막 있으시면 우리 땀 나죠. 땀도 바깥으로 배설을 해요. 이게 배설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땀을 배출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체온을 조절을 하죠. 그리고 열을 배출시키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이 산소를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산소를 교체해서 이산화탄소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피부에서 내보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내보내느냐? 손바닥, 발바닥에서 이 이산화탄소, 독소 같은 걸 많이 내보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약간 그 별개의 얘기지만 제가 이제 샵을 운영했을 때 제가 아무리 고객님들 케어를 해드려도 절대 안 만졌던 부위가 있어요. 제 맨손으로. 그게 어디였냐면 발바닥 두피였어요. 여기에 이제 독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쪽에서 다 빠져나가요. 배설을 이쪽에서 다 하거든요. 손바닥, 발바닥, 두피. 그래서 저는 맨손으로 절대 안 만졌어요. 제 몸을 되게 아꼈었거든요. 네,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보호작용.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몸을, 인체를 덮고 있는 큰 장기예요. 피부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의 목적으로 보셔야 되고, 여러분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해 보실게요. 제가 이제 군대는 안 갔다 와서 남자가 아니라 잘 몰라요. 근데 최전방에 있는 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피부를. 그런데 최전방에서 전쟁이 났는데 여러분들 팬티만 입고 싸우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군복 갖추고 총 들고 방패 들고 뭐 이렇게 싸워야 되잖아요. 피부는 그만큼 우리 신체를 덮고 있는 가장 최전방에 있는 가장 두껍고 단단한 기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약산성 피지막을 생성해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피가 리얼 진짜 피부고요. 이 진피를 덮고 보호를 해주는 애들이 표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표피를 한 번 더 감싸요. 우리 몸은요 생존 본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우리 몸 자체가.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방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이 뭘 하시지 않아도, 그러니까 몸에 나쁘게 뭐만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우리 몸은요 신체는 굉장히 유지가 잘 돼요. 잘 되는데 이 표피를 한 번 더 감싸게끔 만들어주는 애들이 있어요. 보호막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약산성 피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이렇게 광고 같은 데 보시면 요즘에 약산성 뭐 pH 5.5 막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표피를 감싸서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약산성 피지막이다. 그리고 그걸 이 표피에서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피부가 이런 역할들을 하고 피부는 미보다는 건강의 목적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걸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화장품 고르는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으세요? 뭔가 이렇게 광고 보시거나 아니면 누구 연예인이 했는데 진짜 좋다더라, 뭐 홈쇼핑 보고 쇼트가 여러분 막 이러는 거, 아니면 뭐 향이 좋아서, 케이스가 좋아서, 이런 게 기준이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피부, 우리 인체를 보호하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이 피부의 기능이 깨지기 시작하면 안의 공격을 받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가 자연, 내 자생력을 갖추고 이 피부가 원래의 기능을 잘 할 수 있게끔, 유지될 수 있게끔 보호해줘야 되고, 이 피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사실은 화장품의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조금 나눠볼게요. 아까 제가 표피를 덮고 있는 약산성 피지막이라는 게 생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쉽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표피를 덮고 있는 기름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육안으로
거울 같은 거 보시면 모공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모공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피부에는 모공이 있거든요. 숨을 쉬기 때문에 이 모공에서 보시면 땀 그리고 기름, 얘가 수분하고 피지예요. 얘네들이 만나서 약산성 막을 형성을 해요. 약산성 피지막을 형성해요. 그냥 그거의 산도가 약한 산성, 약산성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출산 경험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이를 베고 있을 때 그 양수도 태아의 피부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양수도 약산성이에요. 그런데 이 약산성이라는 건 그 산도로 정확하게 수치화로 봤을 때는요 3에서 5 미만이 나와야 사실 약산성이에요. 그리고 보면 5에서 6.5 미만은 사실 약산성이 아니고 미산성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미산성인 제품들을 약산성이다 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산성이 아닌 우리 피부가 약산성의 산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약산성의 산도를 띠고 있는 제품을 썼을 때 우리 피부가 산도가 맞아서 올바르게 우리 피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쉽게 우리 220짜리 볼트에다가 110짜리 그거 뭐 이렇게 가전제품 꽂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산도의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피부이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약산성 베이스로 되어 있는 제품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우리 피부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약산성은 말 그대로 약한 산성이에요. 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에 어떤 유효 성분, 좋은 성분들을 넣을 때 이게 약한 산성이기 때문에 화장품의 유효 성분이 깨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걸 이 약산성 베이스에서 깨지지 않게끔 특수한 공법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약산성의 제품은.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알로에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알로에를 약산성 베이스의 화장품으로 만들어냈을 때 알로에의 유효 성분이 약한 산성을 띠는 이 산에서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들어가는 재료의 원료의 어떤 유효 성분이 깨지지 않게끔 특수하게 이제 공법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비건 제품 같은 것도 한참 핫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비건 제품들을 이제 쓰시고 난 다음에 좀 가벼워서 좋기는 한데 피부가 오히려 더 많이 속이 당기고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는 종종 듣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 약산성 베이스 안에서 유효 성분을 그대로 피부 안까지 가지고 가는 이 공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뉴스킨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공법을 써요. 음양 강화 건조 공법, 아미노산 미네랄 킬레이션 공법, 리포전 공법. 근데 이 세 가지 공법이 뭐냐면 그냥 그대로 약산성 베이스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도 그 유효 성분이 깨지지 않게끔 보호를 해주는 공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상온에서 예를 들어 그냥 나뭇잎을 하나 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뭇잎을 하나를 따서 바람을 막 불어 넣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수분이 증발하면서 건조돼서 분말화 형태로 만들거든요. 그걸 음양 강화 건조 공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뉴스킨 제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리프트팩이에요. 그래서 그 성분이 날아가지 않게끔 이런 건조 공법으로 만든 제품은요 미네랄이나 수분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미노산 미네랄 킬레이션 공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으로 유효 성분을 싼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 같은 요런 성분들 있잖아요. 그런 성분들은 빛이나 열이나 바람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쉽게 그냥 그 자체로도 깨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분들이 깨지지 않게끔 단백질로 한번 싼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백질로 한번 싸서 우리가 피부에 넣었을 때 흡수율이 40%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깊게 유효 성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리포존 공법은 홈쇼핑 여기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화장품 이렇게 광고 같은 거 홈쇼핑에서 할 때 리포존 공법을 저쩌고 많이 하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리포존 공법이 뭐냐면 우리 피부,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기본적으로 다 세포로 만들어져 있죠. 우리 피부도 세포예요. 화장품의 성분을요 세포 모양과 구조와 비슷하게 세포 하나하나 알갱이로 만들어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 넣었을 때 얘네들이 세포구나 라고 해서 인식해서 금방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리포존 공법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장단이 있잖아요. 양면성이 있잖아요. 리포존 공법 너무 좋은 공법이에요. 왜냐면 거의 진피층에 가깝게까지 진피까지 도달을 하는 공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약간 양면
중요성은 뭐가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성분들, 우리가 피부에 닿아서는 안 되는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을 리포존 공법으로 만든 화장품이 예를 들어 있다. 그게 피부에 들어갔을 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진피는요 생살이에요. 우리 철푸덕해가지고 무릎 까졌어요. 피가 철철 나요. 겉에 껍데기 벗겨지면 생살 막 드러나잖아요. 그게 진피거든요. 진피에다가 예를 들어서 소금으로 벅벅 문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끔찍해요. 지금 생각만 해도 으 막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제품들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성분들이 진피에 닿았을 때 그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리포존 공법으로 만든 제품이 있다라고 하실 때는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성분들이 들어간 게 없는지 체크해 보시는 거 진짜 중요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보습 방법은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좀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여기에 혹시 탈모 고민 있으신 분 있나요? 아니면 뭐 지인 중에 탈모 고민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그러면 이제 탈모이신 분들은 이거 되게 목숨 거시더라고요. 머리 감고 나오셔가지고 드라이기 안 쓰시던데요, 탈모이신 분들은. 근데 드라이기 안 쓰시고 자연풍에 말리시거나 아니면 찬바람으로 드라이기 찬 걸로 해서 말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그렇게 했을 때, 자연풍에 말렸을 때 두피의 상태라든지 모발의 상태, 모발의 수분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뜨거운 바람을 쐬서 드라이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보습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약산성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산도가 맞는 걸 내가 썼을 때 자연적으로 보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피부가 숨을 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깥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 안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모공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모든 화장품이라면 다 들어가는, 필수적으로 뉴스킨뿐만이 아니라 타사 제품들도 모든 화장품에 다 들어가는 성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화장품에는 증량제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쉽게 말해서 제가 요거 커피의 예를 들어볼게요. 요거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 에스프레소 한 컵 넣고 한 잔 추출해서 넣고 물 넣잖아요. 그렇게 해서 증량을 시키는데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효 성분 몇 프로, 그리고 증량 시키는 요렇게 넣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미네랄 오일이라고 하는 증량제가 들어가요. 이 미네랄 오일이 뭐냐면 우리 존슨즈 베이비 오일, 여러분들 옛날에 좀 많이 써보셨죠? 저도 목욕탕에서 되게 많이 발랐었거든요, 어릴 때. 근데 이 미네랄 오일이 사실은 석유 베이스예요. 석유에서 추출해낸 베이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석유라는 게 무색이고 무치, 냄새가 안 나요. 색깔도 없어요. 되게 투명해요. 막 이렇게 보면 진짜 막 되게 투명하고 뭔가 영롱해 보이고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안 되고 보습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발랐을 때 기름 막은 만들어 주거든요, 우리 피부에. 그러다 보니까 증량제로 이 미네랄 오일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리고 이 비율도 유효 성분 20%에 미네랄 오일 80%, 증량제가 80%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뉴스킨 같은 경우에는 유효 성분도 40% 들어가지만 알로에 베라라고 하는 증량제를 60% 정도 넣어요. 근데 이 알로에 베라가 뭐냐면, 알로에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알로에 같은 경우에 등급이 있어요. 왜 우리 그 소고기도 미국산이냐 호주산이냐 뭐 횡성한우냐 막 이런 거 따지시잖아요. 원산지 따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로에 베라도 등급이, 그러니까 알로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위 등급은 알로에 껍데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알로에 속살입니다. 그리고 최고급 원료 1등급은 알로에 속살과 껍질을 분리할 때 쭉 하고 늘어나는 거 있죠. 그게 알로에 베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그게 최고급 원료인데, 그 최고급 원료인 알로에 베라를 증량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두 번째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식품류, 그러니까 화장품 성분들도 사실 요즘은 화학 성분, 그러니까 합성 성분들도 많이 쓰지만 천연 성분들, 뭐 알로에에서 따거나 뭐 열매에서 따거나 이런 식물에서 추출들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런 걸 먹기도 하고 화장품에 바르기도 하는 제품으로 이제 쓰기도 하는데, 모든 식품군에는 사실 독성이 다 있거든요. 왜냐면 얘네들도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거다라고 하면 막 뿜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독성이 있는데, 알로에 같은 경우에도 잘라내는 순간에 3시간 이내에 이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알로인이라고 하는 독성을 내뿜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알로에 좋다고 해서 막 바르는데 처리가 안 된 알로에는 알로인 독성까지 같이 바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샵을 운영할 때, 저는 이제 샵 운영할 때 고객님들 처음 오시면 한 1시간 정도 상담을 진행을 하고 케어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러지 유무를 이제 제가 여쭤봐요. 그러면 알로에 알러지 있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알로에 알러지가 있으신 게 아니라 알로에 독성이 안 걸러진 제품, 뭐 다이땡 이런 데서 막 1,000원짜리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막 바르시면 여러분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 오일은 이 오일은 화장품에도 오일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립스틱 같은 데에도 오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오일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오일은 보통 동물성이나 광물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석유 베이스의 오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물성 오일 같은 걸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 여기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전 아침마다 전 아침마다 고기를 먹거든요. 근데 이제 고기 구워놓고 조금 시간 지나면 고기 기름 굳어 있는 거 보셨죠? 동물성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요. 그게 그 피부에 적용이 됐을 때 어떻게 되냐, 모공을 막아버립니다. 모공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보습은 시킬 수 있지만 얘네들이 빠져나가질 못해요. 숨을 못 쉬어요, 애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뉴스킨은 반대로 다 그냥 식물성 오일들만 사용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모공이 막힐 일도 없고 기본적으로 피부가 자연적인 내 피부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들어가서는 안 될 것들.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실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 그동안 잘못된 거 쓰셨어요 뭐 이렇게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불편하지만 아셔야 되는 진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조금 이렇게 오해 없이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계면활성제라는 게 있어요. 계면활성제는 쉽게 말해서 때 빼는 물질이에요. 우리 때 빼는 거 뭐뭐 있어요, 여러분들? 세제. 맞아요. 똑똑하시네요. 세제 있어요. 맞아요. 우리 주방 세제도 있고요. 빨래 세제도 있고요. 세탁 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있으신 분들 차 하실 때 차 닦는 세제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계면활성제는 때 빼는 물질이라는데 우리 계면활성제가 클렌징 폼에도 들어가거든요. 세안하는 바디워시, 샴푸 이런 데에도 들어가요. 뭔가 씻어내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셨을 때 어디에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비율이 낮아야 될까요? 세제에 들어가는 비율이 낮아야 될까요? 화장품. 화장품에 들어가는 비율이 낮아야 되겠죠. 그런데 화장품에 들어가는 비율이 제일 높아요. 가장 높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아까 우리 앞서서 보셨잖아요. 증량제를 석유 베이스를 쓰거나 동물성 오일을 사용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모공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모공을 막으려면 팍팍 닦아야지 어떡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계면활성제 비율이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품의 계면활성제 비율보다 가장 높아요. 이게 사실은 조금 불편하지만 팩트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뉴스킨 같은 경우에는 계면활성제를 합성 계면활성제를 쓰거든요. 그리고 식약처에서 이제 안전하게끔 법으로 규제를 해놨어요. 니네 이 정도 이상 들어가면 큰일 나. 어떤 법으로 규제되어 있는 그 선에서 법적 허용 기준치가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럼 뉴스킨은 0.1% 정도 들어가요. 이거는 사실 화장품 표기법상 기재 안 해도 되거든요. 솔직히 기재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뉴스킨 같은 경우에 되게 보수적인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양심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제 7번째는 유화제입니다. 유화제는 뭐냐면 기름을 약간 로션 형태로 묽게 만들 때 얘네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게끔, 섞일 수 있게끔 첨가하는 물질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화제는 사실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우리 먹는 식품에도 들어가요. 막 초코파이 이런 거 있죠. 그런 데도 들어가요, 사실. 그래서 요즘에 조금 똑똑하신 분들은 유화제 이거에 뭐 들어갔다는데 막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먹는 거에도 유화제가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유화제 같은 경우에 화장품에서는요, 스킨에 가장 많이 들어가요. 토너, 스킨, 뭐 세럼,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유화제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 하나가 알코올이 들어가요. 그런데 일반적인 유화제의 알코올은요, 친수성, 물하고 친해요. 그래서 우리 왜 뭐 이렇게 회식 같은 데 가셔서 야 짠해 이러고 했는데 술을 예를 들어 쏟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알코올 금방 날아가잖아요. 물하고 친하기 때문에 우리 미스트를 예를 들어 볼게요. 미스트를 뿌리는 순간
미스트의 유효 성분과 내 피부가 가지고 있는 수분까지 다 빨아서 갖고 날아가요. 그래서 왜 미스트 쓰시면 야 미스트 쓰면 피부 건조해져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요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라고 하는 아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뉴스킨 같은 경우에는 물하고 친하지 않은 아이, 세틸 알코올이라고 하는 이거는 식용 알코올이에요. 요리에도 많이 들어가는 알코올인데 이런 알코올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는 순간 알코올만 날아가고 유효 성분은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알코올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 첨가제. 이 첨가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먹는 거에도 다 들어가죠. 특히 뭐 불량식품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거에 첨가제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첨가제를 화장품에 넣는 이유는요. 화장품의 어떤 향이라든지 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첨가제를 써요. 불가피하게. 그리고 뉴스킨도 첨가제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 않지 않습니다. 하는데 이거의 차이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첨가제를 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시신을 방부하는 데 쓰는 포르말데히드라든지 아니면 우리 파라벤 많이 들어보셨죠? 파라벤 위험해요. 뭐 파라벤 프리 막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파라벤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나쁘다고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파라벤을 사용해야 되는 양 이상 썼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이미 파라벤이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된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파라벤을 어떤 이 허용 기준치 이상 쓰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지 이거 자체를 쓰는 게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파라벤 같은 경우에도 첨가량을 초과한다든지 인공적인 색 아니면 착항색료, 뭐 합성 착항료, 인공항료 이런 인위적인 것들을 화장품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뉴스킨 같은 경우에는 파라벤도 0.01 우리 아까 계면활성제 수치 사실 표기 안 해도 되는 수치예요. 이 정도 수치면. 그런데 이 정도 양이 들어가고 있고 방부제 같은 경우에도 먹어도 되는 방부 시스템을 저희 뉴스킨만의 공법으로 만들어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위적인 향료, 색소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첨가제가 아예 들어가지 않은 뉴스킨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이 뭐냐면 180도 클렌저하고 울트라 에센스. 이거는 첨가제가 아예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막 드셔도 돼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8개 이렇게 빠르게 제가 좀 나눠왔는데 제가 이렇게 막 빠르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빠르게 설명드려서 여러분들 다 이해는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오늘 좀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실 수 있도록 저는 좀 나름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이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화장품을 고르는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똑똑하게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다면 그걸로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